예, 오늘은 이제 17과입니다. 교재 직업 상담학 초기 접수 면접입니다. 항상 초기라고 하는 거 면접에서 항상 초기는 우리가 직업 상담 과정의 순서가 관진 목계평이라고 했죠.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하든지 비단 이 직업 상담학 이 과정뿐만 아니라 초기에 관계 형성이 나오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문제를 푼다는 게 또 이론을 했네. 17-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키울게요. 17-1번 직업상담 초기 접수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내용은 뭘까? 주된 내용은. 자, 여기에서 초기 접수 면접에서 처음 만납니다. 행동수정 1번 안 되겠죠? 2번 과제물 부여도 곤란하죠? 3번 내담자 심리평가 이래가 안 되겠죠? 4번 상담 관계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 제가 이렇게 표현한 말은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 무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겠습니다. 17-2번입니다. 직업상담 초기 접수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내용은 1번 행동수정 곤란하죠. 리허설 반복 연습하는 거 예비 연습도 아닙니다. 내담자 심리평가 아니고 4번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담 관계 형성 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몇 분 익숙하면은 되는 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7-3번입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2021년 3회네요. 작년 말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상담 초기에 관한 건 문제는 많지만은 난이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에서 점수를 놓치면 참 애축하거든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번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읽어보면 이제 뭔가 이제 바로 그 감이 옵니다. 2번 상담 과정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내담자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초기에 이렇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겠죠. 침묵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자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 항상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담자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것도 곤란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17-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목표 설정이 상담 초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걸 한번 참고를 하고요.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통찰의 확대입니다. 통찰의 확대는 물론 전체 상담 과정에는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는 시기를 봐야 됩니다. 초기 면접 단계에서 내담자 가이금 이렇게 통찰 깊이 반성하게 하거나 자기 통찰을 하게 하면은 관계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목표는 설정합니다. 이거는 설계 단계의 그 목표. 이게 쉽게 말하면 상담의 구조화에 따른 목표 설정이 됩니다. 상담의 구조화 나오죠. 문제 평가입니다. 요게 이제 왜 중이라고 했느냐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혼란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일단은 통찰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아는데 목표 설정하면 우리가 상담기 과정에 관진 목표평 어떻습니까? 목표 설정의 중기인데 이게 틀리지 않는가? 또 문제 평가는 마지막에 하죠. 이러한 요거 때문에 혼돈이 오면은 이 문제에서 혼란이 오기 쉽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상담의 구조화 때입니다.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바라는 게 뭐고 이렇게 어떤 쪽이냐 이런 그 가벼운 그 상담 목표가 되겠고요. 문제 평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그 내담자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가 아니면 심각하지 않는가 그러한 그 문제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의 지급 상담 과정에서 맨 나중에 관진목 개평의 이 평가는 상담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내담자 문제 평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좀 한 번 더 구분해서 익혀 주시면 되고요. 여하튼 이게 뭐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공부하지 마시고 초기에 통찰 확대는 땡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18과입니다.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 뭐 이론은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8-1번입니다. 상담 면접에서 상담자의 질문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담 면접이면 이제 항상 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질문은 가능한 개방적 형태를 띄어야 한다. 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개방적 질문, 뭔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폐쇄적 질문, yes, no를 하는 건 조사받는 느낌이 들어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한 그 질문 요령이 되겠습니다. 2번 예 혹은 아니오의 단답식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 딱딱해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겠죠. 3번 상담자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공세를 피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상하죠. 4번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이건 아주 제일 내담자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질문이죠. 왜?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18-2번입니다. 개방적 질문의 형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개방적 질문의 형태가 가장 거리가 먼다면 뭡니까? 폐쇄적 질문, yes, no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겠죠. 시험을 끝나고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이건 개방적 질문이네요. 2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 마음대로. 3번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지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답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폐쇄적 질문은 개방적 질문 형태와는 거리가 멀죠. 당신은 너희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건 개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18-3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간접적 질문보다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효과로 말하면 간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관계 형성이나 이런 과정에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고요. 직접적 질문은 어떻습니까? 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이건 그렇죠. 이중 질문은 상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묻는 그 의도와 묻는 그 내용이 이렇게 다를 때는 이렇게 이중적 이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되죠.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중 질문 왜 그리고 개방적 질문 효과적인데 간접적 질문보다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가 보면은 관계지향적, 정보지향적 면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면담 기법에 해당되는 거고 어찌 보면은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지향적 면담 기법과 정보지향적 면담 기법에서 이것을 비교를 해서 딱 그 초점을 분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관계지향적은 내담자 중심이고 정보지향적은 상담자 중심이다.
여기에서 관계지향적에는 반드시 공감,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 감정을 나눠야 뭐가 됩니까? 관계가 되죠. 딱딱한 그 내용, 이런 거, 질문 탐색, 이런 거는 관계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건 정보만 알려고 하는 조사적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론을 설명 안 한다고 또 했네요. 19-1번입니다. 상담 초기의 유형 중 관계지향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재진술과 감정의 반영 등이 주로 이용된다. 관계는 감정이라는 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2, 3, 4는 어떻게 틀리는가 볼까요? 내담자에 의해 시작된 면담과 상담자에 의해 시작된 면담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이 내용 관계지향적하고 상관이 없죠. 관계지향적, 이 누가 시작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번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이 사용된다.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쓰는 거는 뭘까요? 정보지향적이 되겠죠. 어쨌든 감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쭉. 4번 상담의 틀이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 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정보지향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 반복하면은 저절로 익히게 되도록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19-2번입니다. 상담 초기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걸 찾는 겁니다. 재진술과 감정의 방향, 감정이 나오면 뭐라고요? 관계지향적이니까 이렇게 바로 1번이 옳지 않는 게 나왔네요. 2번 볼까요? 예, 아니와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응답을 요구한다. 요게 정보지향적.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로 시작되는 개방형 질문이 사용된다. 이거는 개방형,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 개방형 질문이 아니겠죠. 상담의 틀이 상담사에게 초점이 맞추어,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이 이런, 잠시 설명을 잠시 혼돈하겠습니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이런 개방형 질문은 요거는 정보지향적 면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거는 상담의 틀이 상담사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정보지향적이 되겠죠. 관계지향적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담자 중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다소 이렇게 복잡하지만 산만하지만은 결국은 감정 이게 들어가면은 뭐다? 이거는 관계지향적 면담이다. 이렇게 초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할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느끼네요. 19-3번입니다. 초기 면담의 한 유형인 정보지향적 면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폐쇄형 질문, 2번 개방형 질문, 3번 탐색하기, 4번 감정이입하기. 감정이 나왔죠? 예. 정보지향적 면담에도 개방형 질문도 씁니다. 전혀 안 쓰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감정이입하기가 이거는 관계지향적 면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19-4번의 초기 면담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을 위한 상담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재진술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앞에 우리가 초점해 봤지만 감정 플러스 재진술 반영까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계지향적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 그 이론을 보면은 관계지향적은 공감, 감정이입, 재진술, 이게 재진술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관계지향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게요. 탐색해보기,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개방형 질문도 어디에 정보지향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보지향적에는 폐쇄적 질문, 개방형 질문 둘 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반드시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과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쓰레기라고 했죠. 처음에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20-1번입니다. 다음은 상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자, 상담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방향에 대해 알려주고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는 것. 상담 시간 및 내담자의 행동 규범에 대해 알려주는 것. 상담의 과정의 목표에 대한 언급. 바로 요게 바로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 이론 박스 부분이 없죠. 뭐냐면은 바로 문제에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의 구조화지 다른 내용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번입니다. 다음은 직업상담 과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상담 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맞추어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모호함과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상담이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상담회기라고 합니다. 상담용어로 몇 회 하는가, 10번인지 20번인지 이렇게 얼마나 자주 만나는 것인지, 상담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밀 보장은 어떻게 해주는지 등이 포함되는 것. 요것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뭐냐면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0-3번입니다.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구조화. 전부 다 구조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 요거는 1, 2번에서 여러 가지 있던 걸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20-4.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설명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상담 과정에 설명을 해주고 제약을 가한다. 이게 이제 제한한다 이런 것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걸 제약을 이렇게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상담을 밤 12시 넘어서 온다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온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제약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상담실 안에서는 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을 가해주는 이런 것도 이 구조화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번입니다. 상담 관계 틀을 구조하기 위하여 다루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성격 이 성격을 초기 단계에 다룰 수가 없죠. 이 초기뿐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다루는 게 이 성격입니다. 이거는 다뤄야 될 요소는 아닙니다. 성격 문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직업 상담 분야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심리 상담 분야. 심리 상담 분야에서 성격 상담, 성격 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야가. 그 분야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해야 되고 상담 시간과 장소 이렇게 구조화 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20-6번입니다. 상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적시성이라 내담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적시성이 아니죠. 답을 해주는 게 이게 아닙니다. 적시성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일단 상담의 임시 주제로 삼아서 해결해 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이네요.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해줄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부터 주는 것이 좋다. 이건 아니죠. 항상 긍정적인 것부터 해줘야 돼.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 내담자의 행동 및 절타성에 대한 상담 목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구조화라 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할 때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짧아요. 그때 정보는 많이 알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항목이 많아요. 개발형 질문을 하면 하나를 묻는데 개발명은 특징이 뭡니까? 내담자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면 해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 개방형 질문은 조금 덜 구체적이죠. 개방이 맞나 아니다 확실한 걸 묻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옳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7번입니다.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랍보 형성이 관계 형성이죠. 상담자와 내담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맞는 말이다. 이번 명료화. 명료하면 밝힌다. 밝을 명제가 들어가죠. 분명하게 해준다. 문제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상담의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명료하고 일치가 됩니다. 구조화. 상담 목표를 위해 제시된 대안이나 대체될 행동들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단계 아니죠. 설계 단계입니다. 적용해 나가는 단계는 상담 중기 또는 말기에 이렇게 해야 되지. 상담 초기에 이렇게 구조화 상담 초기에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탐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단계.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구조화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고 있죠. 20-8번입니다. 상담의 진행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 이렇게 반복으로 이렇게 쭉 납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초기 단계의 주요 작업은 상담에 대한 구조화다. 그렇죠. 초기에는 구조화가 아주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뭡니까? 관계 형성이 중요하죠. 이것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중기 단계의 주요 작업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촉진적인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은 초기에 해야 되겠죠. 중기. 초기에 촉진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중기 말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3번 종결 단계 주요 작업은 문제 해결 단계이다. 문제 해결 단계가 아니죠. 종결 단계는 뭡니까? 상담 전체에 대한 평가죠. 관전 목표 평. 그 다음에 4번 초기 단계 주요 작업은 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 이건 아니죠. 달성도 역시 다 중기에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평가는 말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 끝났습니다. 21번 면담 동결 처리 21-1입니다. 직업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면담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초기에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뭐 갑자기 준비 안 된 어떤 내담자 갑자기 이렇게 상담치를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누가 어떤 기관에서라든가 부모가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상담 담임 교사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 자료를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했던 게 나중에 면담하고 나서 뭔가 일단 사전 자료만 가지고도 상담사는 뭔가 어떤 그 감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감이 정확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 검토할 사항이 맞고요. 이번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했는가 이것도 초기 이 면담에서 이루어집니다. 초기 면담에 따라서 내담자 이 상담사는 내 기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상담을 결론 지어 줄 것이다. 이런 것이겠죠. 3번 내담자에 대하여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예. 뭔가 빠진 부분이 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즉 내담자의 어떤 장점과 단점 중에서 뭔가 좀 보충해야 될 거 이런 것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4번 사실상 1, 2, 3번 이렇게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알고 보면 우리가 간단한 답은 여기에 나와 있죠.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였는가 확실하게 땡이죠. 이거는요. 추천은 어디에 박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은 가만 보면은 애매하고 준비를 미리 못해서 애매하더라도 확실하게 틀린 거, 확실하게 맞는 거, 요 하나만 잘 알아도 세 개는 잘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신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뭔가 확실하게
틀렸다, 맞았다. 맞는 거면 확실하게 맞는 거. 틀렸으면 확실하게 가장 틀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은,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21-2입니다.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제 초기 면담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협의는 면담을 해야 협의가 되니까요.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내담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2번,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했죠. 예, 이 직업 상담 받는데 저항을 보이는 것은 이게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오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오지 않죠. 요거는 여기 밑에 있지만 6-6번 문제도 여기 적대감이라고 표현했죠. 적대감을 보일 때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면 그 상담실은 문 닫아야 됩니다. 왜? 대부분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상담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좀 부정적으로 뭐 내가 문제 있어서 그래서 상담실에 가는 것을 남한테 잘 안 알리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점은 이것은 그럴 때마다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면은 조금 더 과장되기 위해서는 이 상담소는 문 닫아야 됩니다. 한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 돼. 애매하게 이렇게 뭐 뜬구름 없는 내담자가 어떤 목표를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라든가 또 상담자가 뜬구름 없는 망상적인 그런 어떤 꿈을 심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한번 곤란하겠죠.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실 원량이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고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뭐라도 분명하게. 21-3번입니다. 상담 과정 중 초기 면담의 종결에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물을 부여합니다. 예, 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걸 과제물을 부여해야 됩니다. 내면적 과정이 외면적 과정을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한다. 자, 이 뭐 내면적 과정, 외면적 과정이 뭔가, 여하튼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또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점수 따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 어떤 주관 가지고 논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여러 가지 모든 그 생각들을 다 풀어주려고 하면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번 조급하게 내담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맞죠. 4번 상담자의 개입을 시도한다. 항상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초기에부터 개입을 하면 내담자는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정입니다. 상담 초기 진단과정. 문제 출제 빈도가 초기에 이 사정은 많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나 또는 이렇게 랜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미지 스토리가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카페에 보면은 이 동영상과 mp3 파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을 하려면 좀 기니까 그런 부분은 카페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2-1번입니다. 다음 중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직업 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는 중말기 단계 면접법으로 사용된다. 아니죠. 생애 진로 상승은 그 의미가 처구라고 했죠. 처음 만나는 내담자입니다. 초기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중기 말기 한다 이 자체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만 이렇게 동영상이나 뭐 오프라인 통해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이번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둔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요걸 쉽게 하기 위해서 아구탕 중에서 생아구탕이 좋죠. 생애 진로 사정은 생아구탕이다. 아들러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게 뒤에 나오지만 요거 구분 비교해서 틀린 게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격 사정, 성격 검사에서 뭐 MBTI 바로 안 나오나? 이 스타일러스가 MBTI 성격 검사했습니다. MBTI 속도가 늦네요. 요거는 뭐냐면 융입니다. 요거는 융입니다. 융인데 요거하고 자꾸 섞여서 이렇게 함정 문제를 내거든요. MBTI 나오면 융이고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입니다. 이게 틀리게 나올 때 그때 맞는 거 틀리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도는 원래 행동주의 심리치료 기법이다 하는데, 가계도 우리가 제노그램이라고 하죠. 요거는 가족치료에서 원래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그 기법입니다. 가계도는요, 가족치료에서. 요새는 이 가족치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하나의 그 심리치료죠. 왜?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건 이상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가족 치료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4번.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여가 생활, 친구 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된다. 아니죠. 여가 생활, 생애 진로 사정에 친구 관계, 여가 관계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번입니다. 참고로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운받은 교재라든가 요거하고 해석에서 조금 달라진 거, 요거는 약간씩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래 보셔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22-2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 중기 말기 단계 면접 아니죠. 초기이죠. 생애 진로는 초기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생아구니까 아들러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생애 진로 사정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만 중점을 둔다. 아니죠. 초기니까 여러 가지 생애 진로 사정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무슨 그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도구라면 뭐 연필이라든가 체크리스트 이런 거 쓰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뭘로 가지고 말로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 말은 또 누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전부 진전 강요 그 과정을 전부 다 내담자가 말합니다. 내담자가 진로 사정, 진로 과정에 대해서 여가 활동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전형적인 하루도, 그다음에 강점과 장애도 내담자가 얘기하고, 요약도 누가 합니까? 내담자가 다 말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사는 그런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담자가 말을 하다 보면 속된 말로 뻔도 좀 칩니다. 아시겠죠? 이 과장병은 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뻥을 칠 때 이거는 뻥이고 뭐고 이게 구분해서 사실 확인하는 이런 쪽을 하면은 항상 초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뻥을 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생애 진로 타정에는 여가 생활, 친구 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되는 게 아니죠. 여가 생활, 친구 관계도 진로 사정에서 이게 알아야 될, 사정해야 될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22-3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생아구, 아들러가 나와야 되는데 융이 나오니까 바로 땡이 바로 나왔네요.
뭐 이 내용은 이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이론을 복습하거나 이렇게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전 강요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및 장애 및 요약으로 이루어진다. 3번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에서 특별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에서 유용하다. 예, 요거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 문제 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애 진로 사정은 이 생애 진로 사정이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검사입니다. 관진 목계평에서 상담 과정이 관진 목계평이잖아요. 여기에 이 진단은 이게 이제 본검사예요. 그럼 생애 진로 사정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하나의 사정인데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다라고 땡입니다. 그래서 예비 먼저 한다는 말이에요. 본검사 앞에 한다 하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 된다 이런 거네요. 뭐 간단한데 이 풀이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화된 면담법 기술로서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요거 키워드가 뭡니까? 처구단체죠. 처구단체 키워드가. 즉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단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요건 처음 만났을 때 빠졌습니다만은 구조화된 면담으로 짧은 시간에 단 체계적인 정보, 처구단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론 설명할 때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22-4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이 뭐 결국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뭐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쭉 나옵니다만은 뭐냐면 사실상 이게 한 문제와 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수는 많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확실히 안다 싶으면은 네, 어떻게 지워버리라 하면은 한 두세 부부터면 이게 내용들이 그만 팍팍 그냥 평안하게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이 복습하는 과정이 아주 짧아집니다. 시간이 단 처음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틀린 거 찾는데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담. 요까지는 잘 나왔네요. 비구조화된 면담 기법. 이건 아닙니다. 구처구 단체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뭐냐 하면은 다시 이걸 복습삼아 말씀드립니다. 구조화는 순서가 이미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구조화가 바로 진로 사정한다 해서 진전 강요 아닙니까? 이게 진전 강요. 이렇게 구조화 요 방식대로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근데 비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냥 상담사가 그냥 그때 생각난 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면접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는 건 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비구조화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제 맘대로 막 그냥 면담하는 이런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틀렸고요. 그다음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했는데 표준화는 맞아요. 표준화나 구조화나 이게 같은 뜻인데 근데 진로 사정 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1번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 사정을 확실하게 좀 더 마무리할 수 있는 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사정 도구는 연필이나 뭐 A4 용지의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도구는 필수적이 않습니다. 뭘로 가지고 한다고요? 이건 전부 다 말만 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조디 가지고 다 이렇게 액센트를 줘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고 2번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아들러라는 게 맞죠. 생하고니까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 기법,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1번은 틀린 게 나왔고요. 3번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고요.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까치와 학과 개라고 했죠. 강아지, 작학계.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함정을 냅니다. 이게 뭐 지도자 역할, 기술자 뭐 이런 게 나오면 땡입니다. 학습자가 반드시 이게 이 출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죠. 22-5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게 틀렸죠. 이걸 먼저 하고 하지, 이런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또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요게 바로 항상 이 말에 이렇게 뭐 좀 꼬아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생애 진로 사정이 다른 검사보다 먼저 한다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2번 구조화된 면담 기술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처구단체죠. 3번 내담자가 하는 일의 유형이나 내담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렇고요. 지금 상담의 주제와 관심을 표면화하는 데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문제 풀이하는데 처구단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카페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기를 권합니다. 22-6번입니다. 다음 중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로 나온 맞죠? 아들의 개인 심리학이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아들의 개인 심리학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론가에서 나옵니다. 이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의 요약. 그러니까 진전 강요. 이게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가 표준화된 구조. 이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직업 상담의 마무리 단계로서, 마무리 단계 아니죠. 이거는 처음 단계, 처음 단계,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땡이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결론 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 형성의 목적이 더 강하다. 4번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화된 면담 기술로서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또 처구 단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22-7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담을 상담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 입장? 내담자 입장이 돼야 됩니다. 작업자, 지도자, 개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는 항상 동물 세 가지죠. 작학, 개라고 했죠. 까치, 오작교 할 때 까치, 작, 학, 강아지, 개. 근데 지도자 나오면 땡이죠. 학습자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4번 내담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읽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게 조사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이것을 조사도 기분 나쁜 조사.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을 좀 스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그건 안 들었죠. 관계 형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상담은 뭐 조금 이게 직업 상담이라서 그런 표현을 제가 잘 설명을 안 하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이 상담의 목적은 뭔가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평가라든가 이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읽으려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는 이 상담이 옳은 방향으로 되지 않고요.
뭔가 내담자가 상담자가 보니까 내 생각을 자꾸 읽으려고 한다는 그런 그 감을 잡는 순간에 그 상담은 직업 상담이든 아니면 일반 심리 상담이든 벌써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 감이 좋아요. 촉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 22-8번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적합계가 나와야 됩니다. 알 수 있는 세 가지.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게, 이런 게 나와 있지만, 너무 일찍 했네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처음 만났을 때 구조, 처구단체, 이게 또 여기 나오죠.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처구단체. 딴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2-9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가. 자, 우리가 이 단순 문제 강의 전부 다 그거죠. 이게 키워드로만 진전 강요입니다. 볼까요? 진, 전, 강. 요약이 안 나오고 적성과 특기 나오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죠. 22-10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역시 진, 전, 강, 요약 대신에 훈련 평가 나오면 땡이겠죠. 이런 식이고 22-1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중요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전 강요입니다. 진로 사정은 없죠. 전, 강, 요. 평가 없죠. 진전 강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는 평전 강요도 아니죠. 진전 강요를 알면 됩니다. 또 이런 박스형으로도 나옵니다. 22-12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는 용어로 바르게 작전 것은.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로 사정 진전이니까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하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방점과 정의 그리고 요약인데 요약을 요걸 다른 말로 뭐냐면 내담자 자신이라고 이렇게 해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전형적인 하루로서 일단 결론을 지어도 되고요. 이것도 뭐냐면 너무 깊이 하면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안 하지만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 요약은 내담자 스스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이라고도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상하지만 전혀 틀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약간 좀 예외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22-13번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22-13번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자 이제 진전 강요 중에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네 가지지요. 진전 강요죠. 진전 강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이 타이틀만 알면 됐지만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게 출제가 3번 됐죠.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그들 자신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매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생활 나오죠. 하루 생활 어떻게 보내는가 그겁니다. 하루 생활을 독립적으로 보내는가 의존적으로 생활하는가 여기 아는 게 여기 바로 진로 사정의 구조 중에서 전형적인 하루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하루에 대한 두 번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진로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진로와 여기 여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강은 강점과 장애, 장점과 단점이라고 같은 거고 요약은 요약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생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전형적인 하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4번 22-14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지 전형적인 하루를 탐색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들. 자 위에 거 풀면 이제 나오겠죠. 전형적인 하루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 이런 성격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딴 건 여가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여가 시간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진로 사정에 해당되죠. 어떤 직업을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와 더불어서 여가 시간도 진로 사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2-15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 유형은, 자, 지금 우리가 구조 중에서 이 전형적인 하루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익히면 됩니다. 전형적인 하루는 내담자가 의존적인가 독립적인가, 자발적인가 체계적인가 아닌가, 예, 요겁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22-16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은 역시 뭡니까? 그 사람이 하루 의존적인가 독립적인가, 이걸 알아보는 것이겠죠. 여기서 뭐 판단적, 위안적, 감각적, 요거는 MBTI 성격 사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MBTI 이용에 그건 뒤에 아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22-17번입니다. 아들러가 생애 진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한 세 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차원이 바로 작학계죠. 가치, 그러니까 가치, 작업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학은 학습자 역할이요. 그 다음 계는 개인의 역할이 되겠죠. 개인적 역할. 그러면 작학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역할이 땡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뭐 키워드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죠. 키워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2-18번입니다.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와 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요거는 일반 이론에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기술 확인, 뭐 프리즈 분류체계 이것도 아니고요. 작업적 성격 및 작업 환경, 뭐 이것도 잘 모르는 이런 내용 넘어가고요. 탐구적 성격 및 작업 환경, 뭐 이것도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은 우리가 안 다뤘습니다. 여기서 작업자 역할입니다. 작학계에서 작업자 역할의 세부 단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우리가 세 가지에서 작업자 역할에는 우리가 요거 자료관념 사람 사물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DPT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직업상담 이론에서 나옵니다. 데이터와 사람과 자료, 사물입니다. 데이터, 사물, 그 다음에 사람,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퍼전, 사람, 그 다음에 T는 things 해가지고 사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이디어, 이데아라고 하는 거. 이 관념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는 게, 답을 이렇게 익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시간은 생애 진로 사정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과목을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8시 5분에 간략히 마무리하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좀 차도 마시고 쉬었다가 8시 5분에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